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 아나운서 권자윤입니다. 네, 월요일부터 시장이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오늘 음봉을 보였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매물을 조금 쏟아내면서 지수도 2,600 밑으로 내려갔죠. 그러니까요. 오늘 저 PBR 관련주들로 순환매가 돌면서 일부 금융주들은 하락세 보여줬고요. AI 관련된 종목들도 급락세 보여준 종목들 참 많았습니다. 그런 기업들 가지고 계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되는데요. 전화번호, 문자번호,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번호는 샵 2034입니다.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시원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종목 고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계좌 포트폴리오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메시지,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시장 얘기도 든든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도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월요일에 주상전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하루 주목받았던 핫 이슈를 꼼꼼하게 파헤쳐보는 하루장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신일섭 소장, 정태근 이사, 그리고 이성웅 차장님 모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 세 분과 함께 시장이 하락한 만큼 어떤 이슈를 봐야 할지 자세하게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이겁니다. 이제는 AI5 뜨는 해를 잡아야 할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AI5인데 MS라든지 AMD가 들어가는 AI5죠. 이 신조어에 발맞춰서 우리가 AI 반도체주 지금 잡아봐야 할지 세 분의 팻말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반도체 지금 잡아야 할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부정한 분 그리고 긍정 두 분 나왔습니다. 근데 정태근 이사님 약간 고민하신 것 같은데 부정에서 긍정으로 좀 바꾸신 건가요? 좀 고민해야 될 게 좀 있어가지고요. 그 반도체가 대세라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않는데 단지 이게 항상 주식이 타이밍이잖아요. 시기적인 차원을 봤을 때 지금 이 질문에 바로 내일 사야 되느냐. 요 질문에 조금 이제 저도 고민이 좀 돼가지고 그래서 조금 시간을 좀 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일단은 돌아세우는 데는 성공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나빴던 것들을 되돌리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밀물 썰물 이러고 요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만조 간조 때 이제 물이 바뀌는 그 시기다 보니까 그 시기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시기가 좀 길어질 건가 아니면 조금 짧아질 건가 거기에 대한 판단이 조금 필요하다 보니까 좀 갸우뚱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긍정을 든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이제 어쨌든 이제 작년 12월 때부터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었다는 부분들은 부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1월 달에 반도체가 나빠져서 꺾인 게 아니라 시장이 꺾이면서 반도체가 꺾인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아서 주게 되면은 반도체가 다시 갈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난주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오버했다고 봅니다. 현물적도 그렇고 선물적도 그렇고 이틀 동안 단기간에 그렇게 들어오는 게 지속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오버가 됐던 부분들이 있고 그 오버가 된 부분들을 조금 이제 이것들이 이제 쉬는 이 오버된 부분들을 좀 쉬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저는 결국 삼성전자가 가야 코스피가 가게 되고 그리고 지금 코스닥의 분위기는 코스닥을 좀 끌고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을 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분위기 반전 성공한 것들에 대해서 좀 이어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이어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 얼마만큼 또 이끌어주게 되면서 시장을
또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지난주에 보여줬던 코스피 퍼포먼스처럼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이제는 코스닥을 좀 이끌어주는 부분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연결고리에 어떤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제 갸우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가 뭐 A5가 됐던 뭐 요새 또 M&M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M&M이 됐던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다시 갈 거란 것에는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단지 시간이 지금 당장이냐 아니면 조금 여유 있게 봐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이 좀 된다는 말씀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가 뭐 대세인 건 맞지만 지금 당장 매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 소장님도 부정팻말을 들어주셨는데 아직까지는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부정팻말을 들어주신 건가요? 이미 제주 반도체로 정점을 쳤죠. 제가 이 시간에 인간 지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갑자기 요즘 반도체 얘기 다 한다고. 그게 어디서 나타나죠? 유튜브. 유튜브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였잖아요. 2차 전지도 그랬고. 근데 이게 지금 명심하셔야 될 게 물론 유튜브의 영향력이 너무 세졌는데 네. 잘 보시면은 라이브가 아니라 자, 이게 예를 들어 지금 제주 반도체 뜨기 전에 막 찍어놓은 영상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편집자가 편집하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고 그리고 편집자가 편집을 끝났다고 하더라도 타이밍을 재요. 왜 그러죠? 유튜브는 시청률이 없죠. 뭘로 먹고 사나요? 구독자랑 조회수 빠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주 반도체가 엄청 떴죠. 그러면 제주 반도체가 떴을 때 조회수랑 구독자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때 편집본을 내놓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사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고점에 몰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제주 반도체 그리고 제주 반도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한 곳에 나오는 게 아니라 유튜브 채널 한 50개를 돌아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인기 있고 조회수 잘 나온다고 하면 여기서도 섭외, 여기서도 섭외, 여기서도 섭외해서 한 하루에 3-4개를 찍는단 말이에요. 그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편집자가 이게 지금 조회수가 잘 나올 것 같다고 딱 나오는 그 순간 샀다. 이미 제주 반도체 최고점입니다. 2024년도 38,550원에 물렸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지금 엣지 디바이스 관련해서 제주 반도체가 지금 인공지능 관련주 1등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AI 관련주가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있나요? 우리나라는 엔비디아 같은 GPU 만드는 회사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거의 파트너 HBM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엣지 디바이스로 온 거죠. 뭐 엔비디아가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에 그런 똑똑한 GPU는 필요 없지만 그냥 우리가 인터넷 연결 안 닿은 상태에서 오지에서 통번역은 가능한 갤럭시 S24에 탑재된 엣지 디바이스, 그러니까 전력이 고전력이 필요 없고 저전력 반도체를 설계를 했던 제주 반도체,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됐던 건데 이미 그렇죠? 아까 말한 그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엄청 때리고 막 조회수가 50만, 60만 나오는 그 영상을 보고 산다? 이미 늦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늦은 상태에서 저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린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차라리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게 가죠. 그렇죠? 아무 저기 거리낌 없이 가는 불확실한 테마가 더 가버리지. 지금 이런 것들은 이미 유튜브에서 돌 만큼 돌았습니다. 제주 반도체 쳐보세요. 유튜브에 얼마나 많나 영상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주 반도체가 꺾인 이상 제주 반도체가 지금 이번 달에 다시 살아나기 힘들죠. 왜냐하면 3개월 동안 오른 폭을 보세요. 이게 안 쉬면 정상입니까 이게? 이게 신성 델타테크 같은 초중저대 테마주도 아니고 지금 작년 11월 달에 4,000원, 3,990원으로 시작해서 3달 만에 10배를 갔어요. 3달 만에 10배를 가고 이번 달에 4개월째인데 여기서 만약에 또 5배를 간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확률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여기 밑에서 사서 여유롭게 팔고 다른 거 이제 편안하게 무슨 자동차를 운 좋게 들어가서 저 PBR주로 가신 분들은 이제 웃고 있겠지만 지금에 와가지고 다 제주 반도체를 이제 조금 쉬는데 해볼까? 이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또 저 PBR주에서 엄청 나올 거예요. 분명히 제가 여기서 단언을 하는데 2주 안에 저 PBR 관련주 영상 엄청나게 쏟아질 겁니다. 유튜브에. 저 PBR주 영상 그거 나중에 뒤늦게 보고 따라가지 마세요. 그거 다 2주 전, 3주 전에 촬영해놨던 거 편집한 거 이제 올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들. 옛날보다 더 민감해요. 유튜브 시대는 이게 더 민감해져 버려가지고 그런 시차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더 심해졌어요. 유튜브가 정보의 바다고 그건 좋은데 오히려 정보가 홍수처럼 지금 밀려오는 가운데 타이밍 잡기는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말이 엄청 많이 들어오니까요.
그걸 본 사람들이 야 이거 좋대 이거 하니까 나는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예전보다 오히려 더 그래요. 그러니까 뭐 나아진 면도 있겠죠. 옛날에는 증권망서 딱 하나만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하는 게 모든 걸로 받아들여 버리니까 거기에 ARS가 왕이고 막 이랬던 게 여러 군데로 퍼졌다는 장점은 있는데 퍼졌다는 장점 말고 단점도 있어요. 그렇게 정보가 너무나 많아버리고 거기서 말하는 것들이 이제 막 붐업같이 되는 거죠. 요즘에 유튜버 스타들 보세요. 정말 막 저기 붐업을 시켜버리거든요. 막 수익 나면 막 춤추고 막 저 꽹가리 울리고 막 이런 것도 있죠. 그럼 이제 사람이 흥분을 한다고요. 그럼 그때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저는 저 PBR주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 바라는 바이고 그렇게 되어서 정말 또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면은 그렇죠.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안 그래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는 지금 가운데 좀 아픔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자신의 이성을 찾고 자신의 기준을 아무리 옆에서 뭐 유튜브 난리를 치고 막 그래도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뭐 주가가 얼마나 과열되어 있는지를 보면서 그 점을 유의하시면서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려봤습니다. 우리 이성훈 사장님은 긍정 팻말을 들어주셨는데 그럼 반도체 안에서 주가를 위치적으로 보면서 접근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섹터를 좀 보고 계세요? 그래서 AI라고 한다면은 이제 크게 뭐 대부분의 어떤 그 산업이 다 AI 엮여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 근데 우선 앞서서 좀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뭐 AI 전방에 노출된 기업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뭐 반도체나 이쪽에서의 외를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좀 AI 뭐 서비스 개념의 그런 기업들이 좀 많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AI 종목들이 떨어지니까 가장 좀 고민되는 시청자분들이 약간의 좀 그러니까 포모죠. 그러니까 그 전에 AI 종목들이 오르지 않았을 때 약간 12월이나 뭐 12월 말이나 1월 달에 주가에 좀 상단에서 잡은 분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좀 지금의 주가 하락 같은 경우는 AI 대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차익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미국에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좀 밀렸기, 좀 뒤로 늦췄기 때문에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AI 관련주들이 먼저 차익 실현에 직격탄을 맞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앞서서 얘기할 때 저 PBR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은 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에서 이 저 PBR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수급상의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은 이 오픈 AI 개발자인 CEO가 방문을 하면서 결국은 동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게 바로 이제 AI 관련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런 기업의 어떤 밸류체인이라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AI에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잠시 쉬었다 가는 과정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을 지금 봤을 때는 전부 다 지금 이 좀 눌리는 과정이지만 결국은 이제 다시 한번 우상향 추세 갈 가능성이 크고, 하지만 차익 실현에 덜 노출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HBM 관련된 이 반도체 부품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지금은 공략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 AI 서비스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AI 반도체 조정이 잠깐 나올 수는 있지만 대세 상승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HBM 관련한 종목들 잘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이슈는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최근에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하고 있는 두 종목이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특히나 네이버는 지금 주가가 20만 원대인데 목표 주가가 27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매수 시점으로 잡아야 할지 일단은 세 분의 팻말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카카오 과연 국민주의 타이틀을 되찾을 수 있을지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긍정 두 분, 그리고 정태근 이사님 중립을 들어주셨거든요. 중립의 의미가 뭔지 뭐 최근에 많이 그래도 올라오긴 했잖아요. 상승 추세로 전환된 거 아닌가요? 긍정부터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중립부터 드릴 건가요? 긍정부터 들을까요? 네, 긍정부터 하죠. 그러면 신 소장님이 긍정을 들어주셨는데 뭐 지금 매수 타이밍 괜찮을까요?
저는 네이버 카카오를 긍정적으로 보고 10년 만에 매수 기회라고 몇 번을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요. 어떤? 저는 이게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데 네. 마음에 안 들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정부에서. 네. 근데 지금 저 PBR주라고 나오는데 아니 그동안 그 많은 세월 동안 뭐 하다가 느닷없이 뭔 저 PBR주를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현대차와 기아, 네이버 카카오 약간 올드보이와 영보이처럼 YB5B로 치열하게 왔다 갔다 했던 거 아시죠? 한때는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기아 시가총액 역전하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이 미래의 성장성을 봤을 때 현대차기가 이제 성장성이 없으니 네카오가 앞으로 시가총액이 계속 위에 있을 것이다. 근데 또 이제 현대차기가 올라갔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또 피해가 발생돼요. 이게 뭐냐면 네이버 카카오 주주분들은 느닷없이 불똥을 맞은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저 PBR주 얘기해가지고 자동차가 뜨잖아요. 반사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폭락을 하잖아요. 이게. 약간 시소 같은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주주분들은 괜히 된선이 맞은 거죠. 우리 오르지도 않았는데 우리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올랐습니까? 지금 떨어져가지고 제대로 이제 비빌 언덕 찾아가지고 겨우겨우 올라오고 있는데 하필이면 여기서 또 저 PBR주 얘기 나오면서 저렇게 누르면 한쪽은 또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저는 아까 말한 대로 마음의 상처를 안 받도록 제발 이번에는 우리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기억을 해보세요. 짧게는 BBIG라는 거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나세요? BBIG라고 있었는데 그쵸? 그거 어떻게 됐나요 지금? 거기에서 간 게 있어요 지금?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그 펀드 조성한다는 수십조짜리는 어떻게 됐죠 지금? 어디로 갔어요? 언론에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 PBR주 키우는 최종적인 목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거더라고요. 장기 투자자 육성한다고. 정말 그 얘기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혹여나 이게 또 장기 투자자 육성, BBIZ 때도 그렇고 장기 투자자를 육성한다고 해놓고 또 중간에 꼬꾸라지거나 이래버리면은 한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초전도체 테마랑 똑같다. 그냥 저 PBR주 테마주다. 만약에 그렇게 저 PBR 테마주로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은 아까 또 그 현상이 또 일어나요. 저 PBR주 이제 열풍이 분다고 이제 뒤늦게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다 생업이 바쁘시고 아니 아들 딸 학교 보내고 나중에 이제 유튜브 딱 켜갖고 천천히 내가 좋아하던 유튜브에서 저 PBR주 좋다고 장기 투자자 된다고 해가지고 천천히 들어가신 현대차 기업 주주분들 괜히 또 물려가지고 욕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발 이번에는 단기적인 테마로 안 끝나고 제발 장기적인 육성 그 목표를 끝까지 가져갔으면 좋겠고 그래야지만 지금 이런 식의 단기적인 거는 지금 단기적인 게 어느 정도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반대의 피해가 안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도 쭉 가고 네이버 카카오도 성장성에 따라 장기적으로 가야지 피해가 안 일어나지 만약에 이게 정말 단기적인 테마로 또 자리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저 PBR주 엄청나게 가잖아요. 예를 들어 금융지주회사나 현대자동차가 기아 같은 것들 PBR 1배 안 되거나 뭐 1배 간 넘거나 뭐 0.5, 0.7 이렇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 뒤늦게 들어갔다가 또 거기서 꼬꾸라져가지고 완전히 지금 자산 다 묶여가지고 네이버 카카오가 또 밑에서 오르는데 그걸 못 가요 또. 그럼 또 뭘 욕하고 있겠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저는 이런 장면을 너무 데자뷰로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는 제발 그렇죠? 현대차 기아가 제발 저 PBR 테마주 단순 테마가 아니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합니다. 정말로. 그래야지만 네이버 카카오 주주분들에게도 피해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PBR 관련주를 엮이면서 주목을 받긴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급등이 나왔다가 오늘은 음봉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사님도 이런 테마성 성격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중립을 주신 걸까요? 아니죠. 사람의 성격이 틀듯이 보는 관점은 틀리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도 네이버가 갔으면 좋겠어요. 나 갔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뭐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네이버 뭐 하이퍼클로버 X 뭐 취직해서 이게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나오는데 네이버 정도 어떤 캐파가 되는 대형주라면은 뭐 취직이 테마라면 안 되겠죠. 신사업 그리고 뭐 하이퍼클로버 X 만약에 예전에 아프리카 TV 정도의 캐파였다라면 아마 취직이라든지 하이퍼클로버 X 이슈가 나왔다면 주가 급등을 했다라고 봐요. 그런데 네이버는 저 개인적으로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숙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실적이에요. 실적. 이번에 분기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4천억을 넘었잖아요. 실적을 한번 잘 보세요. 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 기준이 뭐 당연히 영업이익 기준이죠.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3천억대 정체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 네이버 같은 경우에 뭐 이때 당시 비대면 해가지고 인터넷 수혜주로 개인적으로 올라갔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분기 기준 계속해서 3천억대 머물러 있던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시대 흐름을 잘 타서 갔던 부분들인데 결국 뭐 제자리로 왔다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제자리로 왔다라고 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네이버 정도 되는 기업이라면은 단순히 뭐 취직을 한다. 뭐 하이퍼클럽 X 한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죠. 신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신성장 동력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 저는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차가 장기간 고생했던 것처럼 2021년도 이후부터 한 3년, 4년 고생했던 것처럼 네이버도 그런 구간을 거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시장이 이 종목을 주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화면도 영업이익 추이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2022년 9월 달부터 보더라도 3천억대 정체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앞으로 4천억대, 5천억대, 6천억대 자동으로 이렇게 실적이 레벨업이 되면 주가가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있을까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첫째도 둘째도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4천억대 처음으로 이제 진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계속해서 4천억대 이상 실적이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네이버는 제가 뭐 안 간다 그래도 주가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물론 좋은 기업은 맞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선별 과제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AI 반도체 섹터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시간외 특징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 5가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재룡 전기가 시간의 거래에서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300% 넘게 증가했고요. 또 주당 500원의 현금 배당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또 메가 MD도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상승 중인데요. 뭐 애니능률, 비상교육, 교육주들도 동반해서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신규 상장주 이닉스도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오늘 음성인식 전문기업 플리토 그리고 제주반도체 등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큰 낙폭 기록했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또 삼성전자 외에도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그룹주들도 시외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삼성전자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법원이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9년 동안의 사법 리스크 해소로 시장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대규모 M&A에 박차를 가하는 거 아니냐, 뭐 인사나 조직 개편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주가의 방향성 그리고 뭐 M&A 가능성 앞으로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물론 기업의 오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뭐 상당히 중요하죠. 그 대표적인 기업이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글쎄요. 그 이재용 회장이 무죄를 받은 건 환영할 만 뭐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나 이렇게 보게 되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은 뭐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물론 이제 그동안 이 무슨 법원 리스크를 뭐라 그래야 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사법 리스크. 사법 리스크.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제가 한 번씩 단어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도 삼성전자 그 차트가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작년 1월 달부터 사법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갔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어찌 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앞으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되면 앞으로 M&A라든지 신사업 추진할 때 좀 더 힘을 받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네이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M&A를 만약에 진행하게 된다라면은 그게 캐시카우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런 걸로 주가 갔다라면은 삼성전자가 작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분을 인수했을 때 자회사로 편입할 때 거의 뭐 자회사 편입했다 봐야 되겠죠?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저는 주가 급등이 나왔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는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인덱스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어떤 투자할 만한 여건들이 괜찮아지게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그랬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인덱스 성격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느냐. 저는 그게 더 투자자들의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재용 회장의 사분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는 부분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들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종목을 보실 때 어떤 이슈에 영향을 받느냐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사분 리스크나 어떤 이슈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물론 안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직접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를 이끌 만한 요인은 그래도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분 리스크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가 코스피 대장주이니만큼 앞으로 주가 상승세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메가 MD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메가 MD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기금이 메가스터디 그룹주들을 담으면서 연일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현재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애니눅률, 메가 MD, 다른 교육주들도 일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일서 소장님, 우리 투자자분들 내일 시장에서 이런 교육주들 따라가 봐도 괜찮을까요? 교육주가 혜택을 보는 건 맞는데 강사들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익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왜냐면 지금 이게 첨예한 문제긴 한데 정부에서 워낙에 강력히 추진하기 때문에 일단 총선까지는 이 이슈가 갈 것 같아요. 거기서 만약에 총선에서 더욱더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나오면은 그냥 또 더 강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 어쨌든 지금 의사단체나 의대생들은 전체적으로 반대하고 있죠. 단체 행동에 나선다는 얘기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당근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신생아 관련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의사분들의 책임을 조금 완화해주는 지금 법안을 추진하고 있죠. 물론 사실 소비자나 저기 입장에서는 사실 좋지가 않죠. 이게 여러 가지가 얽혀 있거든요. 수술실 CCTV는 또 그 반대인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이런 게 다 얽혀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든 지금 추진이 한쪽으로는 될 건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의대생 3,4천 명 증원이잖아요. 그럼 이제 일단은 지금 웃는 곳은 교육 쪽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다들 저기 보시는 미미민우 채널 보면은 항상 거기서 나오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서울대에 무슨 생명공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반수를 해가지고 지방대 의대를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수의학과나 의치한약수를.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그렇게 의대 몰빵인 시대인데 만약에 4,000명으로 확대를 했을 때는 그러면 대부분 그냥 스카이고 무슨 저기 포항공대고 다 자퇴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자퇴하고 다 가겠죠. 그 정도 머리로 의대에 도전하겠죠, 다. 이게 결국에는 학원 입시 열풍이 다시 계속 지속이 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 수학에서 문제인 것이죠. 메가스터디 1왕 체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강사님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익에서는 별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